네, 여야 의원들 한 분씩 저희가 초대해서 방담하는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초대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김진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검사 출신이시고요. 네. 19대 초선 의원이십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현주 의원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역시 변호사 출신이시고 SO일 계셨고요. 지난번에 공천받아서 지역구에서 당선돼서 초선 의원입니다. 원래 이현주 의원께서는 저희 고정 패널인데, 각설하고 고정 패널인데 파트너가 예, 계속 바뀌고 최근 한 있습니다. 한 달 넘게 못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편 파트너가 새누리당 원래 그 파트너가 있었는데 그분이 계속 펑크를 내셔서요. 물론 국회 일정 때문에 그랬는데 계속 펑크를 내셔서 계속 같이 못 나오시다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김진태 의원으로 고정 패널을 교체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두 분이 격주로 계속 이제 출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 조는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새누리당 조혜진 의원, 민주당 김영환 의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지방선거 여론조사 그리고 개각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계획이었는데 김 의원님께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서 쪽지 예산 문제 그리고 외투법 문제 꼭 할 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 꼭 하고 싶으셨습니까? 쪽지 예산. 오늘 이제 주제가 지방선거에 대한 뭐 판세 분석 이런 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회의원한테 지방선거 얘기를 자꾸 하라 그러면 뭐 그렇게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국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던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어제였죠. 우리 국정원법과 예산 그걸 일괄 타결하면서 새해 첫날부터 외박했습니다. 박영선 의원 때문에.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뭐 박영선 의원 때문에 외박한 거 결국 맞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예산을 끝에 몰려서 꼭 야당 그 주장 때문에 다른 법하고 일괄해서 꼭 이렇게 끝까지 가야 되느냐. 여기도 사실 불만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국정원법에 좀 독소 조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그 외국인 투자하도록 한 촉진법이요. 그걸 왜 박영선 의원이 그렇게 못하도록 말려가지고 이렇게 모든 국회의원 밤을 새게 만듭니까? 야당에서도 그 산업위를 다 통과해 준 거거든요. 근데 자기 개인 소신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럼 뭐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다 뭐 그냥 집에 가라는 얘기인지 정말 좀 답답한 점이 많았습니다. 네, 같이 법사위에 소속되어 있으시죠? 박영선 위원장 모시고. 박영선 모신 거는 아니고 같이 일하고 있죠. 박영선 위원장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 밤샜다는데 그거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뭐 박영선 위원장님 편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사정을 보면 또 이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외촉법이 자체가 좀 논란이 많이 있고요. 또 저희 당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원 개혁법하고 예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먼저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논의를 해서 2월 달에 하자. 이제 이런 입장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또 여당에서는 또 이 법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필이 꽂히신 그런 법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꼭 통과를 해야 된다 이러고 국정원 개혁법하고 또 연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계를 하는 바람에 이게 연말에 통과가 안 되면 여러 가지가 맞물리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찌됐든 뭐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도 나름 좀 타협을 해서 협상을 해서 보완책을 좀 마련하는 선에서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야당에서도 찬성해서 어쨌건 상임위를 소관 상임위 통과했는데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개인 소신이라고 막는 게 타당하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거든요. 산업위에서도 논란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이제 그걸 끝까지 막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논의가 좀 너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연계하면서 너무 압박을 하니까 좀 거기서 좀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막은 게 맞고요. 새벽 3시까지 올려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법사위원장 한 명이 끝까지 막으면 못하느냐.
그건 아니죠. 다행히 여야 원내 대표들 합의하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그런 셈이 된 거고요. 네. 우리 이현주 의원님은 그 법에 찬성하셨나요? 반대하셨나요? 뭐 저는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이요? 네, 왜냐하면 저는 내용상으로는 이제 반대를 하고요. 왜냐하면 그 거래 지금 그 배경이 되고 있는 SK라든지 GS 칼텍스의 그 석유화학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 자체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회적 약자라든지 경제적 약자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형식이나 절차상에서 이게 원래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그 투자에 있어서 100%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그 원칙을 이 법에 의해서 50%로 이렇게 낮추는 약간 예외를 만드는 거라서요. 이렇게 예외를 만드는 것이 법 체계상 과연 바람직하냐. 그리고 이런 논의를 이렇게 막 바삐 진행해서 이게 타당하느냐라는 의문을 좀 갖고는 있고요. 다만 이건 이제 여야 간의 이제 협상의 또 산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물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바를 보완하는 선에서 통과를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권했습니다.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갈게요. 이게 좀 사실 어렵죠. 뭐 출자 제한이 어쩌고 손자회사 아니 뭐 손자회사, 증손회사 이게 정말 어려운데요.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투자하겠다고 이 석유화학 업계에 거기는 뭐 보통 했던 몇 조 단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사실 거기 들어오기는 좀 힘들죠.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각 여수하고 울산에 한 1조씩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에 막혀서 못 들어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애가 타죠. 그래서 필이 꽂히셨군요. 그건 이제 필이 꽂혔다 그러면 그 참 어감 뉘앙스의 차이인데 야 그럼 우리는 뭐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건 아니고 워낙 이렇게 큰 자본이 들어오는데 그걸 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지 그게 법 규제 때문에 막혀서 못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정말 국익에도 큰 문제 아닙니까? 예, 알겠고요. 네. 그래서 쪽지 예산은 무슨 얘기 하시고 싶으신가요? 아, 또 쪽지 예산. 쪽지 예산 여당이 좀 불리한 이슈인데 지금. 별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 했죠. 예. 그것도 아침 밤을 다 새고 나서 이제 집에 갈 때가 됐구나 하고 있는데 그 야당 예결위 간사께서 나와서 쪽지 예산이 이렇게 지금 편법으로 통과됐다고 또 무슨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게 아니었어요. 50억이 최경환 우리 원내대표 지역구에 편법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다 의원들이 정말 놀랄 거 아닙니까? 저도 좀 저게 정말일까 그랬거든요. 근데 좀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최경환 원내대표 지역구가 아니고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딱 포기하고 지역구는 경북인데 그 옆에 대구에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최경환 원내대표 지역구가 아닌 전혀 상관없는 데인데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하니까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할 것이며 우리 당 의원들도 전부 다 이렇게 좀 근거 없이 매도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이제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이제 사실관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대구 지하철 노선을 연장하는 예산이 이제 그 신설을 해달라라고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이제 부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제 대구 지하철에서 경산 쪽으로 연장하는 그 노선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신규 그러니까 비목 신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목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국회법상. 그래서 이 상임위 동의를 받기 위해서 요청을 국토위 위원장께 했는데 국토위에서 위원장께서 위임을 받아서 이거를 반대를 하셨어요. 거절을 하셔서 결국은 그 시도 자체는 불발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대구 지하철의 그 지하철
들어서 그러니까 류성걸 바로 옆에 류성걸 의원님 그쪽으로 연장하는 뭐 이런 이제 그 예산이 좀 증액이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당의 예결위 간사께 전혀 얘기가 사전에 없이 그냥 증액이 딱 되다 보니까 우리 당의 이제 간사께서는 그러면 그게 불발됐던 그거를 임의로 넣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아마 오해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해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유감스럽게는 생각합니다만 다만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최경호 원내대표의 쪽지 예산은 아니고 예. 이제 원래 있던 그거의 예산이 임의로 좀 증액된 건 맞습니다. 근데 원래 만약에 최경호 원내대표 쪽에 그게 증액이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국회법상의 절차를 위법한 쪽지가 되는 거지만 네. 지금의 상황은 위법한 정도는 아니고.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해가 있었던 거는 인정을 했거든요.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만큼 의혹 제기를 했다가 알고 보니까 요만큼이더라. 좀 오해해서 미안하다 그러면 이미 이만큼 의혹 제기됐을 때 당사자는 뭐 피해 엄청 입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시청자들께서 다 들으셨으니까요. 자, 저희가 이제 원래 잡아놨던 주제 개각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움직임이 아주 임박한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현장의 취재 기자들의 전원도 들어오고 있고요. 어쨌건 개각이 지금 필요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신문이 오늘 동아일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장관들, 못하고 있는 장관들을 전문가들 그리고 기자들 설문조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물론 참고입니다. 한번 잠깐 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 가장 못했었던 장관 5명이 선정됐는데요. 1위가 현오석 부총 경제부총리, 2위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 3위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4위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5위는 황교안 법무장관. 자, 동아일보의 조사 결과인데요. 대략 어떻습니까? 그 두 분 생각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좀 다르십니까? 저게 어떻게 돼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전 저렇게까지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어떤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까? 네. 일단, 현오석 장관이 일단 제일 못한 거로 돼 있는 거죠. 예. 저는 이 경기가 잘 뜨지 않는 거에 대한 총대를 혼자서 다지는 본인으로도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고요. 예. 최문기 장관은 창조 경제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여론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윤진숙 장관은 처음 될 때부터 그렇게 전문성 논란이 있더니 계속 그거를 지금 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철도 파업 때문에 좀 뭐 그런,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년 내내 댓글이니 뭐 윤석열 사건이니 뭐 그런 것들인데 이렇게 좀 뭐 쟁점이 많고 그랬던 부처의 장관이 좀 저렇게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생하고 나름대로 소신껏 해도 그만한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의원님 어떠세요? 네, 뭐 저는 먼저 잘 못한 장관의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비교적 잘했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상대적이라는 얘기지. 금방 이제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이렇게 아주 이슈가 많았던 장관에 비해서 이슈가 없었던,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또 아무 일도 안 한 분들은 또 평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좋게 돼 있는, 또 꼭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다만 지금 보면 평가가 굉장히 박한 장관 중에서 현오석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주 점수를 이제 짜게 주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도대체 갖고 계시는 그 거시경제에 관한 철학이나 비전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고요. 요즘에 보면 오히려 MB 정부의 경제 철학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지 않나.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거 때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맥이 닿지 않는다. 이런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문기 미래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창조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부처까지 새로 만들었는데 예. 그 부처가 도대체 뭘 하는 부처인지 국민들 아마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또 윤진숙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 수산물 문제가 작년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많이 보이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식약처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방한남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철도 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부 장관으로서 좀 중재를 좀 하셨어야 되지 않나 좀 아쉽고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께서는 워낙 그 이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사실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검찰의 독립성 이런 것을 좀 오히려 총대를 메고 중간에서 많은 것들을 조율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 좀 그런 부분에서 균형이 굉장히 상실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 잘한 네. 장관들도 네. 5명 보여드렸는데요. 자, 김 의원님 거기서 이제 잠깐요. 우리 네. 민주당 의원이 못한다고 한 장관일수록 잘하는 겁니다. 그 시각이 소신껏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야당으로부터 이렇게 또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욕 안 먹고 가만히 일 안 하면은 욕 먹을 일이 없죠. 김 의원님은 어쨌건 지금 여당 의원으로서 지금 시점에 개각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관들 너무 파리 목숨 너무 예. 자주 바꿉니다. 좀 일을 할 수 있게 예. 시간과 기회를 줘야죠. 벌써부터 이렇게 개각설이 솔솔 나오고 누구 잘했니 못했니 하니까 예. 그러면 저 못한 리스트에 올라간 사람들 벌써부터 불안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그 밑에 공무원들은 야 이제 조금만 더 했으면 또 잘하면 또 장관이 바뀌나 또 일선 막 놓게 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미국 네. 오바마 행정부에서 장관이 15명인데 2명 빼고 예. 13명을 4년 내내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지난 MB 정부에 16개 부처 장관을 3번씩 바꿔서 딱 장관이 48명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일하기 힘들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김지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장관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을 파악하고 업무를 파악하고 하는 데만 해도 기본적으로 한 6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요. 네. 다만 지금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경제부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이대로 계속 가서 과연 괜찮겠는가. 굉장히 이제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고, 또 국제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장관의 어떤 추진력과 그다음 장관의 거시 경제에 대한 철학과 신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박근혜 대통령께서 선거 때 말씀하셨던 그 거시 경제 철학과 과연 맞는 것인지 굉장히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서 개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개각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것이 왜 개각이 필요한지 그리고 개각을 한 다음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국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개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지방선거에 대한 각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가상 대결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어제도 몇 군데 소개해드렸고, 자, 오늘은 중앙일보 조사 결과입니다. 3자 대결을 가상화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정몽준 후보, 박원순 민주당 후보, 그리고 안철수 신당의 이계한 후보가 나온다고 가상했을 때 정몽준 33.4, 박원순 38.4, 이계한 13.4% 나왔고요. 이번에는 김황식 후보가 새누리당에서 나왔을 때는 37.9 박원순, 김황식 32.1, 이계한 14.5%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 의원님은 서울시장 후보로 새누리당이 누구를 내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는요, 그에 앞서서 예. 선거 너무 많아요. 예. 또 선거네요, 또 선거. 예. 또 왜 더 이런 느낌이 드냐 하면 예. 2013년 바로 어제 그제까지 했던 2013년은 본래 선거가 없어야 되는 해죠. 근데 어땠습니까? 1년 내내 댓글, 대선이 어떠니 이 소리를 하도 듣다 보니까 대선 끝난 지가 몇 달 안 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재보선도 또 2번 했고요, 또 작년에. 재보선이야 그렇지만. 예. 근데 이제 또 지방선거를 한다 그러니까
참 정말 국민들도 힘들겠다. 무슨 선거가 막 이러는지. 제가 지역에서 돌아다니면 우리 지역 춘천 시민들이 내년에 또 선거 있습니까? 그래요. 국회의원 선거하는 줄 알고. 선거는 뭐 매년 하니까요. 한 선거니까.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나오는 거 믿을 수가 없다. 저는 뭐 그렇게 여론조사 못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나중에 선거의 결과 안 좋던데. 그래요? 근데 하여튼 나오는 지금 일종의 통계, 그거 참 믿을 수 없어요. 왜 못 믿으신다? 저는 그 통계라는 것 자체를 좀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고요? 그 유명한 마크 트웨인이 뭐 얘기했다 그러죠? 세상에는 거짓말 3가지가 있는데, 그냥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가 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좋다 그래가지고 만족할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전혀 아니다. 그러고 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겠네요. 저같이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아닙니다. 뭐 견해가 다양한 견해들이 필요한 거니까요. 희 의원님은 그 서울시장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특히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그 부분은 사실은 원래 그 지지율에 비해서 지금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 사실 작년 초반만 해도 50%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박 시장님께서 어느 날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아직 없고, 재선에서 시장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러니까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오히려 그게 원래는 잘하시려고 하신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민주당 지지율이 좀 같이 내려가면서 그런 영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원래 작년 초반에 비해서 한 20% 정도 떨어진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워낙 또 큰 흠 없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는 그래도 박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경기지사 가상 대결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광주시장,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아서 경기지사는 그냥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양자 대결, 가상 대결. 김문수, 김진표 이렇게 가상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가 많이 앞서는데 김문수 지사는 지금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의 확실한 거죠? 뭐 그럴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아주 잘 또 평가를 해주시는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뭐 속병 생길 일도 없고. 근데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극명하게 평가가 나뉘지 않습니까? 정말 한번 올해 어떻게 되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 상당히 혼전이네요. 김문수 지사가 그냥 해주면 조금 안정적이겠는데 본인은 더 큰 꿈을 위해서 안 나간다고 하니까 지금 저게 문제입니다. 자, 다음 시치 한번 다 보여드렸나요? 남경필, 김진표는 김진표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유정복 장관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뒤지는 것으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광주시장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상 대결인데 민주당에서 가운데 현 시장이 나왔을 때 윤장현 시민운동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안철수 신당에서 이분이 나오신다면 7%포인트 가깝게 안철수 신당이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하나 더 있죠. 김성호 전 장관입니다. 안철수 신당 후보로 나온다면 이렇게 해도 4.6%포인트를 가운데 현 시장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이현주 의원님은 이 결과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제 호남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민주당을 지금까지 많이 밀어줬는데, 민주당에서 도대체 호남에 해준 게 뭐냐, 이제 이런, 실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그런 실망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신당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광주시장님이, 현역 시장님이 또 계속 나오실지, 또 아니면 다른 또 다른 분이 나오실지,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민주당이 광주뿐만이 아니고, 광주의 분들이 보면 굉장히 정치의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치권에서 민주당이 어떠한 좀 이렇게 개혁을 하고 스스로 거듭나느냐가 또 앞으로 판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김 의원님,
안철수 의원 등원했을 때 전학생이라고 하면서 같이 놀기 싫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기억하시네요. 자, 짧게 안철수 신당의 그 표가 이런 지지율이 실제 지방선거 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짧게 전망해 주시죠. 사람을 잘 모르면 좋아하기가 쉽다는 심리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예. 거품일 것이다. 결국 이런 데이트할 때와 실제 결혼해서 살아보면은 다르다. 예. 아마 곧 그 거품이 빠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호남에서도 그러면 민주당이 결국은 민주당 후보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군요. 뭐 최종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본선에서 예. 우리 쪽이 훨씬 더 뭐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인의 고정 코너 각설하고 오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민주당 이현주 의원과 함께 방담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